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마남TV의 주마남입니다. 테슬라 시간은 점점 빠른 속도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2025년 7월 12일이고요. 저와 함께 이 테슬라의 시간, 다가오는 시간을 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BBB 법안을 통과를 하였습니다. BBB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올려줬었는데요. 아메리카당이 창당됩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 입장으로 인해서 민주당에서 꽤 많이 시달려서 좀 더 획기적으로 공화당 쪽으로 해서 엄청난 정치 지원금과 그리고 엄청난 그 선거 유세 도움과 그 덕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도 있고요. 그 이후에 도지부서에서 정말 이제 밤새도록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부채를 절감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 법안 덕분에 부채 5조 달러가 더 늘어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꽤 충격을 먹고 이미 뭐 알던 거잖아요. 사실 기존에 많이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 대한 이제 부채에 대해서 꽤 많이 걱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 법안으로 덕분에 결론을 내렸던 거죠. 낭비와 부패로 파산시키는 일에 있어서 미국은 단일 정당 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간에 이런 이제 트윗을 보고 많이 장기 투자자들이 꽤 트위터에 욕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뭐 심하게 욕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주가가 많이 빠질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덜 빠졌었습니다. 7월 8일 종가가 293.94불에 끝나가지고 생각보다 적게 덜 빠졌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올해는 일론 머스크가 꽤 많은 테슬라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가형 차량,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택시, 그리고 연말에 가서 옵티머스까지 이 모든 것을 이제 정말 죽기 살기로 하고 나서 내년에는 이 창당 이슈가 꽤 많이 올라올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미국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미국에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가 없으면 기업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의 성격상 제가 판단했을 때 그의 성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내년에 가면 이런 창당 이슈가 떠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올해 기업에 대한 펀더멘트를 꽤 많이 올리고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딜리버리 양이 이제 말해졌는데요. 이제 생산량은 41만 대, 그리고 딜리버리는 38만 대. 그래서 1분기, 2분기 합쳐서 생산량 77만 대, 판매량 72만 대로 나왔습니다.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25년도 보면요, 비교를 해보면요, 거의 24년 3분기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 이제 스토리지 사업을 보여줬는데요. 분명히 이제 뭐 3분기, 4분기 가면 갈수록 엄청난 양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에너지 스토리지 사업 같은 게 마진이 엄청나게 좋은데요.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꽤 많이 기대되고요. 실적이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적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네, 반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뭐 그 실적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테슬라에 대한 실적은 이미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테슬라 초대형 오프그리드 오아시스 슈퍼차저 정식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그 사막에 오아시스 슈퍼차저를 오픈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진을 보면요, 되게 그냥 사막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태양광판도 엄청 많고요. 즉 자급 자족형 충전소입니다. 전력망과 무관하게 운영이 가능하고요. 30에이커 규모의 태양광 설비로 최대 11메가와트 발전이 가능하고요. 10개 메가팩 배터리 시스템 총 저장량 꽤 많이 탑재가 되었고, 테슬라 역사상 최초의 완전 오프그리드 슈퍼차저로 변경이 됩니다. 사실 슈퍼차저 이 스테이션도 발전하고 계속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급자족형을 보니까 와, 이게 거의 끝판왕이지 않을까. 이 속도로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급자족형을 만든다면은 홍수나 뭐 전기가 끊기더라도 뭐 테슬라를 운전하는 많은 사람들은 충전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8개월 만에 하여서 친환경 재난 대응력 겸비를 했고, 전력망 정정 시에도 운영을 가능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회복력을 확보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상을 보시다시피, 네, 이 배터리 충전 기술입니다. 전기차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저거 충전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 라고 해서, 그리고 충전은 어디서든지 할 수 없어 라고 했는데 테슬라는 충전성도
속도도 획기적으로 많이 올렸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지역에 테슬라를 분포를 했는데, 뿐만 아니라 이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또 업그레이드 V4로 했다는 게 굉장한 거고요. 더 빠른 충전, 즉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30%더 빠른 충전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S3XY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250kW, 즉 15분 만에 320km를 충전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쨌든 업그레이드를 돼 있지만 지금 적용하는 분야는 사이버 트럭이나 세미,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만져서 V4가 나오지 않았나. 하지만 또 테슬라의 강점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기술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 V4의 충전 기술을 다 받아들여서 좀 더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적인 최첨단 전력 전자 장치로 3배 높은 전력 밀도를 통해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처리량을 구현한다. 소이언님의 이 말을 이제 해석을 해주신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충전 기술도 점점 발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 그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의 안전 운전자와 함께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 이거 로봇 택시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확장 속도가 느릴 것이다 뭐 이럴 건데, 어쨌든 또 다음 캘리포니아의 확장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7월 말 아리조나 피닉스 지역에서 로봇택시 사업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웨이모 같은 경우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확장한 시간이 약 2년 8개월로 걸렸는데, 테슬라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택시 테슬라가 옛날부터 로봇택시를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칼을 가는 만큼 확고하게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테슬라 차님께서 이번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놀라운 거는 별도의 설정 없이 앱을 깔자마자 한국어 지원이 됐다는 게 충격입니다. 차님 안녕하세요. 다음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근데 또 여기서 보시면 고정 수수료가 어디 가든 4.2불입니다. 제가 볼 때 한국에는 FSD가 빨리 들어와야 되고요. 미국에서 이용하는 FSD가 빨리 들어오고, 이게 먼저 들어오면은 로봇택시도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미국보다 면적도 작고 그리고 도로도 꽤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또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앱 부분은 조금 더 놀라웠던 부분입니다. 제가 경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번에 테슬라 앱에 버전의 XAI 로그인 기능이 숨겨져 추가됐다고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또 7월 10일 트윗해서 그록이 테슬라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물리 AI 자동차 기업 중에 정점에 있었던 테슬라가 여기에 또 XAI 그록이 또 탑재가 된다면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더 놀라운 거는 이게 또 테슬라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OTA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로 가능하다는 게 또 한 번 더 좀 놀라운 신선한 충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XAI 같은 경우는요, 현재 20만 GPU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에 이러한 GPU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없잖아요. 이것만 봐도 미국에는 엄청난 많은 기업들이 이런 GPU를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테슬라, XA, 일론 머스크 기업도 꽤 많은 GPU를 갖고 있고요. 확실하게 GPU를 잘 사용을 합니다. 이거를 나중에 100만 GPU까지 올리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요. 100만을 달성하면 또 1000만까지 점점 업그레이드를 하겠죠. 그리고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연말에 나올 것 같은데, 테슬라 인력의 10%를 옵티머스 대체 시 2.5억 달러를 절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옵티머스가 나온다면 판매도 중요하지만 현재 테슬라의 반복적인 업무에 옵티머스를 대체하고 나중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응용적인 어려운 부분에 옵티머스를 대체하면 그만큼 또 인건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또 확실한 또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종국에 가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쓰는 건 전부 옵티머스가 할 거고요. 나가 진짜 머리 방향을 쓰는 부분은 인간이 쓰겠지만 그 부분도 언젠가는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결론적으로 일단은 앞으로 테슬라가 그 영업이익과 당기수익, 즉 마진을 남기는데 폭이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고요. 저가형 차 모델 나와도 굉장히 많이 팔면 팔수록, 대량 생산하면 할수록 그 저가형 차량 덕분에 또한 마진 남을 거고, 옵티머스가 나오면 기존에 있는
이제 인력을 대체를 하면 또 마진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옵티머스를 판매를 하면 또 그만큼 또 수익이 나서 마진 남을 거고. 네, 테슬라는 남겨 먹을 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기다렸긴 하지만은. 네, 이번에 연례 주총은 2025년 11월 16일 날 개최가 되었고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 보상안이 좀 잘 나와서 일론 머스크가 좀 더 집중을 해서 테슬라에 엄청난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길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인도의 첫 딜리버리는 8월이라고 합니다. 네, 드디어 인도의 딜리버리가 시작됩니다. 중국의 엄청난 딜리버리 양을 보여줬듯이 인도의 딜리버리를 시작하고요. 인도에서 딜리버리를 통해서 FSD를 통해서 그 인도의 엄청난 그 FSD 엣지 데이터를 많이 이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받아서 땡겨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좀 더 앞서갈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홀마스님께서 올려줬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로켓 한다 했을 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한다 했을 때도 못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정치에 관련돼서도 이거 역시도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를 지금까지 봐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 못한다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한 걸 보면은 정치도 좀 정치 창당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좀 성공적으로 좀 잘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그 공학자의 반성 기고문이 올랐는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기술분류상 2단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수준인데 이번에 경험한 수준은 4단계 이상급이었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이 이번에 글을 올려주신 건데요. 출발 전 목적지만 입력하여 스스로 지도를 따라 자율주행을 하고 전방 주시만 하면 운전대나 엑셀, 브레이크 페달은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끼어들기를 통한 차선 변경, 고속도로, 램프 구역 주행, 진입시 양보, 전멸 신호 감지, 골목길 주차 등을 완벽하게 수행을 했고요. 차에 탑승하고 자율주행을 기능을 켠 지 10분 만에 불안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편안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구글 웨이모의 로보택시를 타보고 난 1년 만에 느끼는 놀라움이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해 가는 과정은 비결이 있습니다. 시중에 팔린 테슬라 차량 내부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 알고리즘 성능을 계산한 후 무선 통신 차량 업그레이드를 하는 선순환 모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테슬라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걸 알잖아요. 이걸 아는데 교수님이 반성하는 글 기고문에 올라온 거는 참 놀랍습니다. 그 기간까지 꽤 오래 걸렸거든요. 10년 전에 누구도 카메라만 완전 자율주행을 가능할 거라 단언하지 못했는데 미친 시도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무모한 도전을 시작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의 해안과 개발진의 실력에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다. 필자를 포함한 연구자가 지난 20년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오면서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 카메라, 라이다, 지도 등 레이더, 가용한 모든 정보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일종의 고정관념 틀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카메라도 있고 라이다도 있고 지도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모든 데이터가 다 중첩적으로 있기 때문에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던 게 일론 머스크였고요. 결국 카메라 하나로 갔었는데 여전히 손가락질을 하지만 과거보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최초에 자율주행은 카메라로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의 공격을 받았기도 했었습니다. 자율주행은 느린 성장을 단계를 지나 특이점이 넘으면서 폭발적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 외국에 검증된 기술을 수입해 국내 차량에 탑재하는 것. 둘째, 테슬라의 경험을 받으려 같은 방법을 개발을 시도해보는 거다. 근데 이제라도 보여주기식 개발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참 쉽지가 않지만은 결론적으로 테슬라의 방향이 맞았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지금 이제 교수님의 판단은 특이점, 즉 폭발적인 성장을 눈앞에 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많은 주가가 쭉쭉 가는데 테슬라만 내려박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박탈감, 거기에 트럼프의 1차 싸움, 그리고 이번에 창당까지 많이 현타가 올 수 있었는데 그 기다림, 동트기 전에 그 새벽이 가장 춥잖아요. 가장 추운 시기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이런 교수님의 생각을 그런 이제 이번에 보면요.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하는 건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기업을 투자하면 드는, 일론 머스크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밀고 밀어붙입니다. 사실 당연히 잘 되든 못 되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죠. 무조건 된다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공부하고 하겠죠. 저 역시도 테슬라에 대한 주식을 투자할 때 그냥 일단 이 기업을 믿고 꾸준하게 나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잘할 필요 없이 그냥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앉아 빈손으로 와도 돼. 왜? 물은 끓기 직전까지 티가 나지 않거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번에 테슬라를 투자하면서 이 말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장기 투자 참 힘들구나. 그리고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우는 이 일론 머스크의 이 이제 방향 자체가, 세상에 맞서 싸우는 게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율주행이란 기술을 카메라만 갖고 가서는 안 된다는 모든 세상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어느 정도 기술력을 올려왔고요. 전기차가 안 된다 했는데 이 전기차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로봇이 안 된다고 했는데 또 로봇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용화, 대량 생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기업과 저의 장기 투자, 주가가 비록 행보한다 하지만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매주 영상 올리는 게 많은 사람이 안 보더라도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정리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올리고 나면요 좀 편안합니다. 주가가 빠지든 말든. 그래서 올리고요. 그리고 많은 트위터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설령 실패한 가능성이 있다 해도 도전해야 합니다. 인류애를 장착한 개짜 천재 일론 머스크는 낭만이 있고요. 일론 머스크와 동시에 그의 동업자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고요. 구라안치고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였지만 지금도 100%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사람 천재성, 방향,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은 동시대를 사는데 정말 큰 축복이구나. 이 방향에 투자해서 혹시나 망하더라도 후회 없이 참 멋지게 망했다는 생각이 들겠다. 낭만, 그게 참 무섭게 와닿더라. 이 낭만인 것에 빠지면 몇몇 테슬라를 보이는 종교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아직 그게 없는 사람들은 정치 내mon에 하는 것에 흔들려서 팔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이 낭만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주가 계속 행보하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열 받겠죠. 하지만 이 낭만에 대한 결과가 올해 아니면 내년에 나올 것 같거든요. 진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왜냐면 이번에 창당을 한다 해서 주가가 진짜 10% 이상 빠질 거 생각하다 생각보다 덜 빠졌고요. 그리고 로보택시 진짜 긴가민가 했습니다. 사실 많이 믿고 있긴 했겠지만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사고 나면은 로이터 부태가 얼마나 신나서 두둑 패겠습니까? 근데 진짜 거의 사고가 없었고요. 그걸 또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믿고 이 테슬라는 기업에 대한 이 기술이 결국 실용 상용화 될 거고, 제 눈앞에 또 한국에도 FSD 들어올까 말까 하는데 결국 들어올 것 같고요. 로봇 택시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는 이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낭만이라 보거든요. 이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기회에 지금 투자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테슬라가 그리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공장, 로봇, 트럭, AI 컴퓨터, 그리고 배터리, 솔라, 즉 태양광, 그리고 홈 배터리, 홈 차징, 일렉트릭 비콜, 전기차, 로봇 택시, 또 폿, 차징 네트워크. 네, 테슬라가 모두 그린 거는 저희 일상에 녹아드는 거고요. 아까 말씀했던 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두 명이 말씀하셨던 그 낭만이 어떤 낭만이냐면, 테슬라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것에 대한 낭만을 베팅을 한 겁니다. 제 시간을. 이게 주가가 비록 행보하고 머리 박고 쳐박고 빠지지만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요거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미래가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밑판까지 끓여주지 않을까. 공장부터 로봇까지 충전 전기차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장기 투자, 꽤 어렵긴 하지만 이 장기 투자의 끝을 열심히 달려볼 거고요. 저는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테슬라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이걸 정리해서 매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낭만을 꿈꾸면서 장기 투자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주식 공부하면서 제가 시간도 많지도 않고요, 사실. 그리고 아기가 있기 때문에 애랑도 놀아줘야 되고 시간이 한정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많은 종목을 급등한 거, 뭐 팔란티어부터 해갖고 많은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 종목을 다 처음에 사고 싶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테슬라라는 종목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해서 먹는 것만으로도 내한테는 충분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시작을 했던 게 비트코인 매집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것만 꾸준하게 매집을 해가면 비록 이 행보하는 기간에 다른 투자하고 싶었던 주식이 급등하는 그런 마음이 아픔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거를 만약에 테슬라가 급등하고 제 투자한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을 때 제 자산이 2배, 3배 불어났을 때 그때 보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와 같이 이 낭만적인 테슬라 기업을 장기 투자로 쭉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감사합니다.